예. 제가 이번에 우리 저기 팔당 조합에서 임직원분들 협동조합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꽤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유명한 협동조합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유명한 협동조합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거보다는 실은 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협, 특히 제가 관계하고 있는 팔당 생협이 어떻게 우리가 생협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안에 구성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소비자 생협이 앞으로 가야 할 관점, 또 그런 관점들을 현실로서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소양과 역량, 이런 것들이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에 왜 참가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답하기가 조금 막혀요. 협동조합에 왜 오셨죠? 왜 조합원 됐죠? 그래서 아주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협동조합의 가입은 본인의 자발성에 의해서 한다. 협동조합 이런 식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왜 협동조합이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 삶의 영역의 어떤 내용들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모아서 그런 욕구가 비슷한, 필요와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자.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협동조합은 전체 사회 경제,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아마 1%가 채 되지 않을 겁니다. 1, 2% 정도. 1%가 좀 넘나? 이 정도 되는데, 그럼 결국은 시장기업의 논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디서 저희 협동조합의 D&I 사협에 강의를 오신 분의 자료를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협동조합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뭐 위의 그림입니다. 조금 투박하긴 한데 일반 이제 시민들이고 여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 주도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회적 운영, 사회 경제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비퍼 협동조합 전 단계고 협동조합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협동조합이 진행되면은 이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저는 특히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자,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은 뭐 전면적으로는 해결 안 되겠으나 부분적으로라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부라도 해결된다면은 우리는 많은 돈을 저축해놔야 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청약저축 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사교육 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아팠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병원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역할들을 협동조합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큰 물고기, 시장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밀려다니고 있는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의 작은 물고기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십시일반 출자금을 내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서 1인 1표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큰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 이 과정에서 저는 네 가지의 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나는 말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나와 유사한 사람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육이 필요해. 나는 의료 문제가 필요해. 난 집이 필요해. 나는 일자리가 필요해. 자, 우리는 이 말하는 것들을 많이 훈련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훈련이 됐는데 훈련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질문 많이 열심히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딱 되는 순간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고 교과서대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협동조합을 참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해? 나는 일자리가 필요해.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자, 그런데 서로 조건은 달라요. 가진 것도 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 격차도 있고 건강 차이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의 길로 모아가기 위해서 각자가 서로 얘기하고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 세 번째. 자, 그래서 이 합의에서
우리의 운영 원리를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얘기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 운영 원리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 자, 이거와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각자 도생하는 방법. 내 스스로 청약주택 들어서 집 구하고 사교육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학교를 대학을 진학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가는 것하고. 근데 각자 도생으로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요와 충족을 하자. 자, 이게 바로 생협도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나요? 예.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자, 필요한 밀가루, 필요한 설탕을 사야 되는데 예, 동네에서 꽤 많은 귀족이라든가 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니까 워낙 가격이 비싸니 그러니 밀을 통으로 벌크로 사와서 자루채 사와가지고 우리가 나눠 쓰자. 이래서 1파운드씩 모았죠. 28명이 1파운드씩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매상으로 가서 그래서 밀가루를 푸대로 사서 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힘센 사람이 다리 힘 좋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구루마로 끌고 오고 그죠? 그래서 끌고 온 것들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집집마다 예, 나눠주는데 배분해주는데 그 집의 식구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바로 협동조합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협도 다르지 않죠. 자, 생협은 여러 가지 뿌리를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생협도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들을 그렇죠? 친환경 유기농, 땅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를 보호하는 그런 영농 방식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품목들을 잘 가공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잘 공급하면서 자연 가치들도 살리고 사람 가치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십시일반해가지고 생협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협뿐만 아니라 모든 협동조합들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겠죠. 자, 이것도 지금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협동과 결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협동. 자, 필요를 혼자 못하니 내가 필요한 걸 혼자 못하니 협동으로 하겠다. 이때 뭘 합니까? 마음을 모읍니다. 결사를 해요. 자, 마음만 모아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업을 해야 되죠. 교육사업 올바르게 하고 생협사업 올바르게 해야 되고 의료 올바르게 해야 되고 사업가적인 자, 몬드라곤에서 아까 몬드라곤 대학의 MTA 과정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합니까? 자, 이런 결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협동조합의 리더들, 선배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냐? 경제적 필요, 사회적 필요, 문화적 필요. 뭐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면 여러 가지 필요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 한 예를 들어서 경제적 필요. 예,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예,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 노동력을 갑자기 상실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자, 이거는 굉장히 공익적 활동이에요. 영리적 측면의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공익적 활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름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필요도 있고 또 사회적 필요도 있고 예, 육아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동 육아 형태를 통해 가지고 내 아이를 어떻게 남의 집에 맡기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집에다가 파출부, 가정부도 둘 수 있고, 그렇죠? 개인 레슨하는 사람도 둘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과 상위 1%, 5%. 자, 우리가 과연 그걸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서로 품앗이 개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행위. 공동 육아인 거죠.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필요에 생긴 것들. 문화적 필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결사를 해야 한다. 자, 마음만 결사합니까?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조건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 했죠.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 돈을 얼만큼 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적 동조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출자금을 많이씩 내라. 네. 뭐 무언의 그런 약간의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금 지역에서 의료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사업은 워낙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에게 꽤 큰 돈들을 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갖자. 자,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 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사와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다. 자, 조합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 윤리적 가치가 필요하다. 조합원들, 협동조합은 자조,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되고 자기 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이런 것들을 기본적 가치로 삼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앞선 선배들의 조합원, 협동조합의 선구자들,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직하고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 자, 아까 물고기 그림 봤지만은 시장주의에 의해 가지고서 거대 큰 상어가 작은 물고기들을 몰고 다니는 형국이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할 때 그때 서로가 뭐가 있어야 배려가 있어야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그 기반에는 정직과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아마 생업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직원으로 또는 임원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누누이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생협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생협 그러면은 뭐 제가 이번에도 쭉 찾아보니까 다시 확인 찾아보니까 홍성풀무에서 1947년도, 57년도 홍성에서 최초로 생협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구판장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1980년 광주항쟁 이후로 시작해서 80년대부터 대단히적인 사회 변화 운동들이 진행이 됐었고 암흑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83년도에 한번 큰 양적 성장을 하고 87년도에 6월 항쟁 이후에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대학을 다닐 때 보면은 쉽게 말해서 학생운동, 학교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보통 5,000명, 3,000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 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시민운동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대합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일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있고 전문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또는 귀촌 또는 문화운동, 생태환경운동 해가지고 다양한 갈래로 시민운동들이 확대가 됩니다. 영역도 넓어지고 지역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맹아적인 형태의 홍성풀무라든가 원주 한살림, 바른두레 같은 곳들은 아주 옛날에 처음에 선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선각자들이 만든 것 외에 굉장히 많은 인적 요소들이 투입되니까 전국 각지의 생협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자, 출발 자체가 문화운동에서 만든 생협이 있고 환경운동에서 만든 생협이 있고 영농조합에서 만든 생협도 있고 여성운동 쪽에서 만든 생협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출발 지점 그 당시에 처음 발기했던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동의 지향성에 따라서 다양한 출발을 가졌지만은 생협의 모습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급격히 커지니까 10여 년 동안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1998년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법적 조건들을 확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에 바로 뭐가 생기냐면 IMF가 터졌어요. 이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장 개방되고 자유화 됩니다. 자, 신자유주의 되기 바로 직전 상태에 IMF가 터지면서 DJ 정권 때 이제 꽤 많은 어야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팔당 생협은 언제 생겼냐? 팔당 영농조합. 팔당은 영농조합에서부터 이제 생협이 이렇게 갈래를 치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팔당 영농조합은 95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불합리성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팔당 영농조합이 만들어지고 팔당 유기농 본부 시작해서 만들어지고 2001년도에 팔당 생명 산림 생협이 만들어져서 두 조직이 연대해 가지고 약간 모기업적 성격과 자회사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규모는 영농조합이 훨씬 컸었죠. 생협은 그때 전체 영농조합에 비해서 한 20분의 1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팔당 생협이 유통이 오히려 더 커졌는데 어쨌건 2001년도에 팔당 생협이 설립돼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는 조그맣게 조금 구멍가게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다가 2005년 지나고 나서부터 급격히 생협들이 매출의 성장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를 2008년도에 만나고 2012년도에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겨서 이때부터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00년대 초반, 특히 2003년, 4년, 5년 이 무렵에는 생협 매장만 열면은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왜?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사회적 민도 수준도 올라갔고 먹거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고 일단 경제 수준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외적 성장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협들이 따라서 같이 시작됐는데 2014년도부터 여러저기 생협들, 단협들부터 시작해서 생협들이 적자 매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2014년도가 생협의 위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생협의 위기가 계속 점점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회도 더 강도 높게 만들기 시작하고 중앙 집중으로 하는 물류라든가 전산이라든가 MD 같은 경우 진행을 하고 했는데 어쨌건 생협의 위기는 2014년도부터 2018년, 19년까지 쭉 가다가 2020년 인류의 자연의 대반격, 인류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생긴 코로나 대위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먹거리 문제, 그 다음에 바깥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협이 코로나로 인해서 반등합니다. 작년도에 생협들이 다 20% 가까이씩 다 성장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올해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자, 최근 1월달, 2월달 어땠는지. 온라인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은 늘어났습니다. 매장 매출은 많이 줍니다. 자, 이건 4대 생협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지를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생협의 역사는 쭉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위기냐 아니다 말은 못하겠다. 근데 위기 상황으로 쭉 오다가 코로나로 잠깐 반등은 됐다. 근데 이 반등이 계속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거는 지금 샴페인 터트리지 말고 유심히 살피면서 한 번 기회를 얻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반등을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시점 2021년 상반기 이 시점이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교육이 우리 생협이 외국의 협동조합 사례라든가 그동안 생협의 역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대안을 준비할 것인가. 향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제 얘기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생협이 어떻게 조직 체계가 짜져 있는지 일반적인 시민운동 체계나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거의 협동조합이 특히 생협도 마찬가지. 총회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총회. 조합원 모두가 1인 1표로. 그야말로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서. 자, 조합원 수가 지금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통해 가지고서 대의원 총회를 진행하죠. 이 총회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모든 이사회, 시장기업도 마찬가지. 이사회는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한이죠. 자, 이 이사회가 인사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사업 책임자가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뭔가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자, 이사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시민운동도 하고 다양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주로 이사에 참여를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실제 조직사업이나 이런 것도 쭉 있더라도 실질적인 영리사업, 생협이라고 하는 게 유통사업이라고 하는 일정 정도 영리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지가 않은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자, 이래서 이 이사회가 인사예산권을 갖고는 있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책임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코워킹, 시너지를 낼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자, 사업 책임자는 주로 전무 또는 상무가 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고 고용된 사람 중에 제일 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무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매장이 있겠죠. 사무국은 각각의 업무적 직무에 따라서 총무, 회계, 물류, 매장 사업, 조직교 우리 8당을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각 팀에 4개 팀이 있고 매장은 7개 팀이 있다가 평내점을 철수해서 지금 6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은 이전에
팔당생협에 감사를 한 4년 동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했던 게 일반 대기업들, 일반 시장 기업들은 이사회, 이사진들이 CEO가 있고 CMO, 마케팅 담당, CIO, 전산 담당, COO, 운영 담당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사들이 상당히 한쪽 자기 직능에 있어서 역할들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또 안 그러면 바로 경영직이다 보니까 바로 해고도 바로 위기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사들이 이사회 안에 각각의 이사들이 직능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팔당생협은 직능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합시다라고 감사보고서에서 매번 썼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부터 그래서 저도 감사를 하다 지금 이사를 온 이유도 작년부터 제가 마케팅이라든가 전략기획이라든가 하는 쪽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직능위원회가 있고 이거 사업을 위한 위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존에 주로 많이 했던 마을위원회, 지역위원회. 자, 그래서 이 마을과 지역의 조직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역량을 더 전문적인 역량을 더 갖추기 위해서 하는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작년부터 매장위원회도 설립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 지금 팔당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생협 같은 경우는 꽤 잘 진행이 된다고 제 나름대로도 자평을 하고 있는 게 이 각각의 위원회 위원장분들이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와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인사 예산권을 적절하게 잘 안배 절충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무국하고 상당히 손발이 잘 맞게 진행된다. 그 모습이 각각의 위원회에 사무국에 해당된 직원들이 이 안에 간사로 들어와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생협이 일반 기업에서 효율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우리가 카피해서 그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역량들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팔당생협은 팔당두레는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 직능위원회 이사와 마을위원회, 지역위원회 쪽 이사들이 잘 안배가 돼가지고 지금 꽤 수년 하고 있지 않나.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내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자평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생협을 보면서 오늘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세미나 자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협을 보면서 아까 총회하고 이사회하고 사무국과의 관계 이게 지금 종적인 관계인데 그 옆에 직능과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게 양옆에서 서포트가 되는 구조로 지금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발전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어느 생협이든지 생협의 세 요소는 누구냐? 자, 아까 에로스키를 유심히 보니까 에로스키는 두 가지 협동조합이 합쳐진 형태처럼 돼 있더라. 뭐였죠? 소비자의 모임, 소비자 협동조합의 개념과 직원 협동조합의 개념이 같이 섞여 있더라.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합원이 소비자입니다. 조합원.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직원이 있어요. 직원은 항상 소비자를 만나요. 조합원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사들은 잘 안 보이겠죠. 이사회가 가운데 있는 실제 권력 구조의 정점,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사회는 조합원과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앞에 나왔던 팔당생협, 팔당두레의 조직 체계를 다시 한번 염두에 보시고 자, 지금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조직이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 이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조직 사업도 해야 되고 매장 사업도 해야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조직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이라고 하는 유통 사업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게 서로가 시너지를 주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절대. 저는 주로 가치와 효율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 생협에서는 3대 주체가 있습니다. 조합원과 이사회와 직원. 이사회는 주체라고 말하기보다는 경영자로서. 자, 지금 이 조합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처음 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생협들이 쭉 만들 때 그 조합원들은 굉장히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자녀 먹거리 문제, 지역의 교육 문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생협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꽤 깊이 있게 뿌리박고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조합원들은 그런 분들도 꽤 계시긴 하지만 꽤 많은 조합원들은
일반 시장 유통기업들하고, 그렇죠? 예, 요즘 흔히 많이 보면은 지금 마켓컬리, 그렇죠? 쿠팡, 그렇죠? 뭐 이마트 이런 데랑 생협을 비교하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조합원들도 시장주의 속에 상당히 의식적으로 많이 편입돼 있다. 물론 꽤 많은 아직도 생협의 애초 처음 출발, 생협의 가치를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런 조합원들도 남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연령대가 꽤 올라갔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은 상당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멤버십된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화된 고객.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 중에는 멤버십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시장주의적인 형태로 행동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뭐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표현했는데 고급 슈퍼마켓 이용자다. 경제적 여유도 있고 건강한 먹거리 먹기 위해서 이분들은 생협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생협에서 좋은 먹거리 사 먹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처음 시작했던 생협의 출발자들하고는 상당히 의식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자, 이 사회는 군소 지역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왜냐면은 팔당 두레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매장이 있다 보니까 하남 지역, 그렇죠? 평내 지역, 뭐 양평 지역, 뭐 구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되어 있고 지역들이 하나의 팔당 두레로 잘 묶여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심할 경우는 독립재산을 운영합시다까지도 과거 한 2,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층 자체가 전체 끌고 나가는 조합원과 직원들을 끌고 전체적인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이 사회가 군소 지역화돼 가지고서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일부식들은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기반으로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잘 활용하는. 저는 정치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좀 바뀌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군소 지역화돼서 정치 지향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이 사회에서 꽤 실은 이 사회에서는 역량을 더 강화시킨 소양과 역량을 강화시킨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직원 같은 경우는 근거리 일자리를 주로 선호해요. 왜? 우리 지금 생협은 일자리 나누기, 6시간 근무, 이렇게 일자리를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경제적 보상이 높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거버넌스가 이사회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자기의 위치라든가 권한과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면은 일반 직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가 않은데 안 그러면은 노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습들. 집 가까이 조금 급여는 낮지만 경제적 보상은 낮지만은 그냥 좋은 곳에 마음 쓰기 좋은 곳에 그냥 일해. 뭐 매장도 조금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이래도 그냥 뭐 사람들도 좋아. 뭐 이래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직원들을 좀 더 이렇게 뭔가 프로모션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는 협동조합의 이사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리더십, 전문 경영 능력들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에게는 꾸준히 윤리소비라든가 가치 지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역량을 계속 키우는 뭔가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어떤 비전이라든가 미션에 대한 것들을 공유시키는 일. 그다음에 어떤 역량을 통해서 성과가 났을 때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대우를 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가치와 효율을 동시에 병립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협이 이거는 팔당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들도 조합원과 이사회와 직원의 3자 관계 속에서 이 각각이 이 녹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아랫부분에서 저런 역할들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비전, 그 다음에 실천 전략들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몬드라곤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자립과 협력입니다. 스스로 자립해야지 협력할 수 있다. 심한 말로 자립 못하면 어떡하냐. 협력해주지 않는다. 네, 말로만 자립 얘기하고 실제 자립의 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연대하는 데서 일정 정도로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것들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까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어쨌건 자립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러려면 배려와 연대를 위해서 바른 관점이 공동체 마인드, 생협의 가치, 협동조합의 가치라고 하는 바른 관점. 그 다음에 이 관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끈질긴 노력.
이 끈질긴 노력,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끈질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협동조합의 가장 큰 기본적인 룰은 1인 1표제고, 그 다음에 다수결인데, 실은 협동조합의 꽤 많은 학자들은 다수결보다는 만장일치. 자, 스페인 몬테라고 가서 봤을 때도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모여서 여기저기서 회의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서 남녀노소, 젊은 층과 노인분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나가서 또 떠들고, 그리고 나중에 OX표 들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은 거기서 하지 않고, 오늘 찬성은 70% 나왔고 반대는 30%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한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 회의를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우리 같으면 한 표만 했어도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소수가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이러면은 공동체 마인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수결로도 결정을 하겠지만은 꽤 많은 경우는 절대적인 합의를 통해서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지난한 노력을. 자, 이게 진행이 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회의를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보의 불균형성. 어떤 사람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몰라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래서 교육과 정보 제공. 협동조합 5원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7개 원칙 중에서 이 5번째 있는 정보 제공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협동조합을 장기적으로 잘 짜가기 위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육 훈련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자치와 자유를 만들고, 그리고 민주적 통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합의된 건 지킨다. 자, 합의의 과정은 어떻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1인 1표로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것도 다수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공감과 합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우리는 이 부분도 제가 생협이라든가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쭉 이렇게 지켜다 보면, 활동을 하고 지켜다 보면은 꽤 많은 경우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합의를 어긋지는 분들이 생겨. 근데 그분이 그냥 또 넘어가요. 그분들이 선배야. 그냥 넘어가. 그 술집 가가지고서 옥신각신해. 그러다가 서로 빈정상해서 감정 틀어져. 그 조직 전체가 망가져.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합의된 건 어떻다?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자, 우리 사회는 이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배려, 예? 예,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다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든가 변명이 있다든가 하는 형태로 조직이 개인화되거나 어느 한쪽에 파당화되는 현실들. 그래서 민주적인 합의와 그 다음에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들은 협동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이 세 번째를 강조하고 싶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까 항상 중요한 조건이 교육 훈련과 뭐다? 정보 제공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에 마음속에 뭐 있다? 아까 배려 얘기했어요. 결사체 구성원들끼리 배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소중한 미천이다.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소중한 미천이다. 우리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 행동 방식이 달라. 우리는 십시일반 하려는데 독자 생존하겠다고 해.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도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해서 합의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로에게 소중한 미천이다. 우리는 적과 동침하는 게 아니라 동지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안건과 회의록을 잘 준비하고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교육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소양과 마음가짐과 그다음에 역량, 사업적 역량, 이런 것들을 교육해내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자립과 협력, 협동조합, 생협이 자립과 협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언드립니다. 자, 지금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삶의 공간, 지금 생협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주거, 의료,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씩 지금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에 있는 위스테이가 일반 집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전국의 의료사회복지조합들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사회조합들을 지금 우리 지역에다가도 지금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거 문제, 의료 문제, 그다음 교육 문제, 이런 등등의 우리의 세 요소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팔당생협의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자녀들이 팔당생협의 직원으로 계속 고용 근무할 수 있다. 꽤 좋은 일자리. 아까 저기 몬드라고에서 봤던 그런 좋은 사무실, 그런 건물, 그런 사무실에서 아이 데리고 같이 근무하고 아이는 한쪽에서 교육받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게 보장된다면은 여러분들 굳이 사교육비 들어서 애들 가외시키고, 그렇죠? 뭐 어디 유학 보내고, 뭐 청약저축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집 하나라도 구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우리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생협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직원분들, 특히 직원분들은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팔당생협이 잘 커서 여기서 주택조합도 하고 의료사협도 하고 이런 등등하고 다 연대가 돼가지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바로 자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20년 후, 30년 후에 이 자리에서 팔당생협에 근무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서울로 어디로 안 가고도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 미션이고 바람 아닙니까? 이걸 만들자고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